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비걸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보이시겠지만 막 포스트잇이랑 막 안에 보면 막 밑줄도 쳐놨어요. 되게 읽으면서 와, 이 이야기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다. 그리고 우리 밤순이들이랑 꼭 나누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이 책은요, 일단은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 상처받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 그런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어떤 일이 생기면 사실 좀 자책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처음에는 저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다가도 뭐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잘못했어, 아니면 남자친구가 먼저 잘못했어, 남편이 먼저 잘못했어, 누가 봐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직장 상사가 날 괴롭히고 있어 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 상황까지 왔구나 라고 자책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기는 해요. 제가 되게 자책을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런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자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앞에서는 당당하게 내가 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집에 와서 딱 이렇게 가만히 혼자 생각해보면 아, 내가 너무 얘기했나? 너무 심하게 말했나? 이렇게 생각한 적 있잖아요. 일단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화살을 자신에게 겨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인 자신을 더 미워하며 탓하는 경향을 보인다. 왜 피해자인데도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 겨누는 걸까?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기를 통제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파트는요, 어두운 길을 가다가 성폭행을 당하신 여자분, 그 트라우마로 힘들게 사시는 여자분에 대한 상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해자가 따로 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날 하필이면 그 어두운 길로 갔을까? 하필이면 왜 내가 야근을 했을까? 왜 늦게 갔을까? 왜 남동생에게 전화를 빨리 걸지 않았을까? 라는 등등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계속 마무리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자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자책을 하는 이유는 바로 통제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본능이 갖고 있는 게 내 주변의 상황들을 컨트롤하려는,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는데요. 이 욕구 때문에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왜냐면 돈을 많이 가질수록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통제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가기가 쉽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눈이 머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까워질수록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통제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통제의 욕구가 이상하게 발동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통제감을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동을 직접 통제할 수 없어도 상대방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마치 통제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든다. 자연재해를 직접 막을 수는 없어도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면 막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드는 것처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이처럼 그 원인을 찾으려고 분석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통제하는, 그런 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를 파고드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격이 왜 이런 성격이 생겼을까? 난 왜 이렇게 의존적이지? 혹은 나는 왜 이런 곳에 뭔가 결핍이 있지? 나는 왜 이런 곳에서 유독 뭔가 자격지심이 생길까? 화가 날까? 이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이래서 그런 걸까 봐,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까 봐 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이유를 찾곤 할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이유는
그 이유를 찾기가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때 직장 상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그때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때 남자친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혹은 이런 성폭행 같은 큰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 가해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한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원인을 계속 찾으려고 하고, 그것은 통제감,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과 관련이 있고, 어떤 원인을 찾았을 때 이것이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원인을 가장 찾기 쉬운 나로 화살을 돌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책을 많이 하거나 어떤 원인의 탓을 나로 돌리거나 그런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가 자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책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가 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통제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하지만 이 자책을 계속하고 빠지다 보면 조금 인생이 많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남 탓하면 참 살기 편한데, 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냥 저 사람 탓해버리면 편한데 왜 자꾸 나는 내 탓을 해서 인생이 힘들어질까? 그때 이 책에서 조금 명쾌한 답을 주더라고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라는 건데요. 그런 기억, 그런 자책하는 기억들에 대해서 벗어나려면 먼저 통제력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비난을 멈추고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어떤 상황도 나는 예측할 수가 없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나한테 들이닥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몇 가지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당연히 통제도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뭔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뭔가 무력함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더 깊은 우울을 경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제할 수 있었던 것들이 모두 나의 착각이라고 인정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참 인생을 살면서 많이 해요. 아까 그 어두운 밤에 어두운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해서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을까? 내가 이 선택을 해서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사연의 여성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어두운 길로 가길 선택하면서 내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회사를 입사하면서 내가 이런 상사를 만날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제가 이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이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런 말들을 할 거야, 나한테 이런 나쁜 짓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부모 자식이나 그 외의 친구 관계나 그 외의 모든 인간 군상들에 대해서 당연히 모든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예측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살다 보면 많은 상처들을 받기도 하고 예상치 못하게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다음엔 내가 이런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나를 조금 더 단련시키고 더 채찍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나를 단련시킨다 하더라도 미래의 일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요즘 좀 그런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너가 되게 좋은 사람이 되면 당연히 좋은 사람 만나겠지, 아니면은 너가 되게 단단한 사람이 되면 네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겠지. 맞아요. 저도 유유상종, 금묵자흑 이런 거 저도 알죠. 근데 그거를 나쁘게 사용하면서 나를 자책하는 논리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사람 만났을 때, 어떤 나쁜 일을 겪었을 때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으면, 내가 더 준비를 많이 했으면
아, 내가 더 이런 상황을 조금 더 대비를 많이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다음엔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더 단련시켜야지. 더 준비를 많이 해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냥 마음이 편한 상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신의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다 보면 기억으로 인해 생긴 심리적 고통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특히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다 보면 그 행위 자체가 과거 기억 속에 도움을 필요했던 자기 자신을 돕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 저자분이 되게 추천을 하는 게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말고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임을,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일임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서 공감을 받으면서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 나한테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계속 인지시키는 건데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우리 밤순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책을 쓰면서 제 뭐 에세이집을 쓰고 지금 두 번째 에세이집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책을 쓰면서 제가 치유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뭐 DM이나 메일로 여러분들이 언니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언니 저도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요. 언니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니까 진짜 많이 괜찮아지던데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의 많은 상처들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되게 많이 좀 녹아내렸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유튜브에서 뭐 구독자도 많고 막 뭐 자격증도 따고 막 대학원도 가고 책도 쓰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다 잘하는 것 같아. 저 언니는 막 이런 거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저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그렇지 않다는 걸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밖에선 아마 똑같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다 진짜 실제로 만나보잖아요. 너무 다 멋있고 예쁘더라고요. 진짜. 얼굴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예쁘고 애티튜드도 예쁘고 너무 멋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아마 밖에서는 괜찮은 척, 단단한 사람인 척, 당당하게 아마 사회생활 하고 계실 텐데 또 안에는, 내면에는 자책하고 탓하고 채찍질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나만 그런가? 나 너무 심한가?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지금 모여있는 이 공간에 지금 댓글에 남겨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고, 이걸 보시는 아마 몇백, 몇천, 몇만 분의 시청자분들이 모두 비슷한 느낌, 비슷한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엄청 큰 힘이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또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진지한 이야기였는데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 되게 많이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요 왜 상처받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추천을 드려요. 저는 주변에 선물하려고 또 책도 하나 더 샀거든요. 그래서 제 친한 지인들에게 몇 권 선물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책 읽어보시면서 나를 따라다니는 상처받은 기억들과 아름답게 이별하는 법 배워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